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설명서 이병준입니다. 저는 이 결혼 25년 차를 지나고 있는데요. 부부 갈등을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 욕심이 문제였다는 것을 새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화를 냈거나 섭섭하다고 말했거나 불만을 제기했던 것은 아내가 내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던 거지, 또한 그 바탕도 욕심에 있었던 거지 아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내 욕심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니까 요구사항도 줄어들고 분노도 줄어들게 돼 있고요. 또 나이 들매 미학이 작동되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게 돼 있고, 그래서 관계가 편한 관계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지인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사귀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면 저희 부부는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웃으면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사귀는 게 아니라 삭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혼은 삭히는 것 맞습니다. 홍어는 삭혀야 제맛입니다. 잘 삭히면 발효지만 잘못 삭히면 부패가 됩니다. 결국 결혼의 행복이란 발효된 관계냐 부패된 관계냐, 그 차이가 있겠죠. 잘 삭혔느냐 못 삭혔냐의 차이로 갈라집니다. 자, 대부분의 부부는 어떤 삭힌 맛, 깊은 맛을 원하지만 하는 관계의 패턴을 보면 부패의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삭힐 때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너무 자주 여는가 하면 온도를 맞추지 못하거나 적당한 시기에 뒤집어 주거나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삭힌다는 것은 우리 음식 문화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데요. 장류 문화에도 있죠. 이 삭히고 나면 성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썩 편한 과정은 아닙니다. 이 역한 냄새도 발생이 되고요. 높은 온도도 견뎌야 되고 강한 압력도 견뎌야 됩니다. 된장도 메주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메주를 만들려면 콩을 푹 삶아야 되고 삶은 콩을 또 으깨야 되고 으깬 곡을 또 말려서 이렇게 발효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남자는 결혼하기 이전의 성분과 결혼 후의 성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결혼 후에도 생콩으로 남아서 여전히 친구들이 삶의 우선순수가 되고 경제적 개념이 없어서 흥청망청 쓰고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쓰고 이기적으로만 산다면 그는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은 한 여자를 선택함으로써 그에 따라 많은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이전과 성분이 다르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박탈로 인해 잃는 것에 비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이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전의 그 박탈은 아무것도 아니게 처리가 됩니다. 결혼하기 이전의 성분과 이후의 성분이 바뀐다면 이전의 모든 질서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혼함으로써 남편의 자리와 아버지의 자리를 새롭게 얻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달게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수고도 없이 발효의 과정도 없이 괜찮은 남자가 되겠다는 발상은 5, 6월 개 맞듯 맞을 일이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을 일입니다. 발효의 과정을 지켜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청국장과 된장, 김치의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겉절이로 버물려 먹던 신혼기를 보내고 나야 비로소 이 발효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더러 부부싸움도 필요하고 사니 못 사니 그런 시간도 더러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미운정 고운정 드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결혼하고 20년, 30년, 40년 이상 살아온 부부들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모든 세월이 발효의 과정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결혼은 계약이라는 개념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인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이 계약이란 말이 거래의 조건으로 계산이 된다면 언약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혼식이란 가족들과 혈연 가족들과 하객들을 모아놓고 증인으로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가족의 피차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공식적인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죠. 몸과 몸의 관계,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허락이고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마음껏 나눠도 좋다는 허락이고 또 영과 영이 만나서 전인적인 교류를 해도 좋다는 허락임과 동시에 그래서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연결된다기보다 존중의 의지로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부부 간은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예의가 우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못 해주더라도 예의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부부는 뒤에 사랑이라는 집을 지을 수가 있지만 그 예의라는 집을 기초를 만들지 못하는 부부는 깨질 위험이 다분하지요. 어떤 부부 세미나였습니다. 이 유교적 가족 개념, 가부장적 가족 개념에서는 부모, 자식, 아내의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부부, 부모, 자녀 이렇게 부부를 가장 1순위에 두고 튼실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상위 체제인 부모 체제와 하위 체제인 자녀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이고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제 세미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가자 중 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 남편분 만약에 혹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디 내가 여행 중인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구명조끼 중에 개수가 모자라서 아내와 어머니 중에 둘 중에 한 사람만을 구해야 된다라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난감한 질문이죠. 자, 정말 난감한 질문을 받은 이 남자는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묵묵부담입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을 해도 애써 아내의 재촉도 외면하고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한참을 대답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그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혹시 남편분 지금 이 자리는 부부 세미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어머니인가요? 아니면 아내분인가요? 자, 그제야 눈치를 챈 남편은 아내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상황일 때는 당연히 아내죠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설령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남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구명조끼를 먼저 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지금은 부부 세미나 장소에 있고 이런 장소에서라면 당연히 아내죠라고 말해주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예의가 우선이 되면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예의마저도 무너지면 사랑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보다 앞서는 게 예의고 존중이 앞서줘야 되는 건데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예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 오늘 결혼은 발효된 관계인가 부패된 관계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발효가 되었든 부패가 되었든 참고 견디고 오랜 시간 같이 가야 될 것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예의가 바탕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기본이고 훨씬 더 나중에 사랑이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